안녕하세요. 역사인물을 프로파일하는 혜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신문왕의 프로파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이 인물의 수사에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신문왕의 사진입니다. 신문왕 역시 얼굴이 전해지는 사진이나 그림이 전해지지 않아서 관련 고분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문왕의 이름은요, 김정명 혹은 김명지라고도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이 각각 김씨고요. 이름은 정명, 명지인 것이죠. 자, 신문왕이 살고 있던 시대는 통일신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어진 통일국가 체제의 나라이죠. 자, 신문왕의 출생년 월일은 미상으로 전해지고요. 사망년 월일은 692년으로 전해집니다. 신문왕의 교육 및 경력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제31대 왕으로서 681년에서 692년간 재위에 있었습니다. 자, 신문왕의 업적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왕권 전제와 두 번째, 중앙통치제도, 세 번째, 지방통치제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권 전제화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 김흠돌의 난의 김흠돌은 이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이 장인이 신문왕한테 난을 일으킨 건데요. 쉽게 평정이 되었으나 이 김흠돌의 난이 왜 일어났는지 이 난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난이 일어나기 전에 상대등, 이 전에 배웠던 화백회의의 최고 주관자, 그리고 신라에서 높은 관직이었던 상대등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앉았다는 점에서 이 상대등의 임명으로 인해 이 난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이 되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 김흠돌의 난 진압 이후에요, 굉장히 과감한 정치적 숙청이 단행되었습니다. 즉, 이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의 전제화의 계기가 되어준 것이죠. 왕권이 전제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은 인재를 양성하려고 해요. 어떤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느냐? 바로 유교적 정치 이념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이 인재 양성을 위해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해요. 이는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인 거죠. 자, 이러한 학교를 설립하고요. 자, 두 번째는 중앙통치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자, 여기서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고 시급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대요. 자, 그럼 관료전이 무엇이냐? 관료전은 관리들 있죠.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일을 하는 관리들한테 주는 땅이었어요. 즉, 약간 월급의 개념인 것이죠.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지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땅을 지급해줬던 것인데, 이 땅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급을 제안했어요. 자, 시급이 무엇이냐? 귀족, 왕실, 그리고 공신들의 토지를 어느 정도 조금 가져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급을 폐지했대요. 자, 왜 폐지를 했느냐가 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귀족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급이라는 걸 폐지했대요. 이 노급이라는 것을 폐지했다라는 것은 귀족이 갖는 땅을 의미하죠. 귀족이 갖는 땅을 노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급은 땅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노동력 징발도 가능했던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노급이라는 것을 폐지함으로써 귀족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 왕실의 권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앙통치제도 중에서 군사제도 중 하나인 구서당을 설치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구서당은 중앙에 설치한 9개의 군부대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어느 나라가 합해진 나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합해진 나라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백제 그리고 고구려의 유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좀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이 군부대에 신라인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신라인들을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그리고 그 위에 말가린들을 포함한 군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이 구서당은 신라인들을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말가린들 역시 포함돼서 이 구서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군대를 창설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지방통치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구주오소경을 설치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주오소경의 구주는요, 이 구주를 먼저 살펴보자면 옛날에 신라, 그리고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의 땅 있죠. 거기에 3주씩 지역을 나눈 거예요. 3주씩 나눠서 9개의 주로 지역을 나누고요. 오소경은요, 그냥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구역.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10정을 설치했대요. 우리 아까 군사제도 이 중앙통치제도에서도 한번 다뤘죠. 근데 지방에서도 군사제도가 일어났대요. 우리는 이 둘을 합쳐서 구서당 10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군사제도 10정은 무슨 소리냐? 우리 앞서서 살펴본 이 구주 있죠? 이 구주에 하나씩 군사를 파견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군사제도가 9정이어야지 왜 10정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한산주라고 하는 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가 국방의 요충지여가지고 특별하게 이 한산주에는 1정이 아닌 2정의 군대를 설치해 놨었어요. 그래서 9정이 아닌 10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신문왕의 관련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그림 보이시나요? 이 석탑은 한능검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이제 시험 범위로 나오는 석탑인데요. 이 석탑의 풀 네임을 알려드릴게요.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신문왕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석탑 자체가요, 신문왕 2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왕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넣어놨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글이 도대체 뭘까?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요, 우리 화왕계라고 하는 한시예요. 설총이라는 사람이 지은 한시인데요. 당시 신문왕이 설총한테 나 지금 좀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겠어? 라고 해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꽃왕이 있었대요. 모란이라고 하는 꽃 임금이 있었는데 장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하와 할미꽃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하가 있었대요. 자, 장미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듣기 좋은 말만, 임금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약간 간신 같은 존재인 거죠. 자, 근데 할미꽃은 장미꽃과 반대로 그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진 않아. 근데 너무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 임금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보면 할미꽃이 맞는데 이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란꽃이. 자, 근데 결국에 할미꽃이 바른 도리를 아셔야 한다 라고 임금에게 이제 말씀을 드림으로써 꽃 임금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고 할미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언을 한 거예요. 우언이 무엇이냐? 꽃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식물을 인격화, 의인화한 것이죠. 꽃을 인격화시켜서 간접적으로 왕한테 전달한 거죠. 뭐라고? 왕은 바른 도리의 정치를 해야 하고요. 나쁜 무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간신 같은 신하들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 글을 통해서, 이 한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왕의 도리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이거는 우원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화한계라고 하는 한시를 관련 문화유산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왕과 관련된 사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료입니다. 자, 신문왕 9년, 즉 689년 봄 정월에 중앙과 지방 관리의 노급을 폐지했대요. 우리 아까 노급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리고 해마다 조를 차등하게 주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 우리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료입니다. 자,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와 정전의 지급에 대한 관련 기록이고요. 자, 두 번째 사료입니다. 처음에는 고구려 백제와 영토의 경계가 개의 이빨처럼 들쭉날쭉하여 혹은 서로 화친하고 혹은 서로 노략하다가 후에 당나라와 함께 두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평정하여 드디어 구주를 설치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역에 3주 나눠서 구주를 설치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본국, 즉 신라 경계 안에 세 주를 설치하였으니 왕성 동북쪽 당은포로에 해당하는 곳을 상주라 하고 왕성 남쪽을 양주라 하고 서쪽을 강주라고 하였다. 그 이름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인 것 같아요. 자, 옛 백제국 경제 안에도 세 주를 설치했대요. 백제의 옛 경북 쪽의 웅진구를 웅주라 하고 다음 서남 쪽을 전주라 하고 다음 남쪽을 무주라고 하였다. 이것도 명칭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옛 고구려 남쪽 경계 안에도 세 주를 설치하였으니 자, 서쪽으로부터 첫째를 한주라 하고 다음 동쪽을 삭주라 하고 또 다음 동쪽을 명주라고 하였다. 자, 구주가 관할하는 군현이 무려 450개였다. 방언의 이른바 향, 부곡 등의 세세한 곳은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이 특수행정구역은 세세하게 모두 기록을 하지 않는데요. 자, 신라 영토의 넓이가 이처럼 매우 컸었다. 자, 신라가 통일국가를 이뤄내면서 국가의 영토가 너무 넓어지니까 이제 3주로 지역을 나눴고 군사제도도 많이 마련해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지방제도 정비, 즉 구주 오소경에 관련된 사료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왕의 프로파일 보고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신문왕을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프로파일 보고로 찾아오겠습니다.